교황청이 기후난민 보호와 돌봄을 촉구하는 기후난민 3옥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안내서에 담긴 내용을 살펴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온 가톨릭대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탄소 줄이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CPBC와 신년대담을 가졌습니다. 이 주교는 신자와 국민에게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교황청이 기후난민 3옥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기후난민에 대한 돌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기후난민들. 주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속한 이들입니다. 기후위기는 또한 강제 이주를 초래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1,46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980만 명은 재해로, 480만 명은 분쟁과 폭력으로 이주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강제 이주민이 3배에서 10배를 웃돕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온난화는 대규모 강제 이주라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섭씨 1.5도의 온난화로 지구의 수면은 2100년까지 0.77m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1억 4,300만 명이 자국 내에서 이주하게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황청이 펴낸 기후난민 3옥 안내서에도 담겼습니다. 기후난민 3옥 안내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고 돌보라고 요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햄릿의 명대사 죽느냐 사느냐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로 바꾸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그 변화에 가장 영향을 덜 끼친 힘없는 이들이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히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이 같은 호소는 7년여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참의받으소서 첫 장에서 던진 질문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를 떠올리게 합니다. 교황의 다급하고 긴급한 요청은 2020년 3월에도 이어졌습니다. Renuevo mi llamado urgente a responder la crisis ecológica. El clamor de la tierra y el clamor de los pobres no dan para más. 그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교황은 많은 이들이 함께해야만 곧 만남과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난민 3옥 안내서는 기후위기와 강제 이주의 도전들에 대처하는 교회의 사목적 돌봄 방안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국제법에 따라 모든 기후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도주의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도록 이들을 지지하고 행동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기후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본당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난민에 관한 사무국을 주교회의 내에 설립할 것도 공고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돕는 것.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기후난민 3옥 안내서를 펴낸 이유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톨릭대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직원부터 학생까지 탄소 줄이기에 힘쓰고 있는 현장을 김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느님 창조사업 정신에 따라 탄소 중립 구현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는 데 앞장선다. 가톨릭대는 지난해 9월 학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여 흐른 지금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톨릭대 중앙도서관 옥상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대가 자체 생산하는 전력은 연간 15만 킬로와트시, 기대되는 탄소 감축량도 72톤에 달합니다. 가톨릭대는 다른 건물 옥상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모듈 설치는 가톨릭대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기술과 의식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에너지 환경공학과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탄소 중립은 과학 기술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공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그 하드웨어, 과학 기술, 예를 들면 이렇게 태양광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서 전기를 확보할 거냐, 주로 이런 걸 연구하고,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들은 이제 우리 의식 변화, 친환경 행동. 학교엔 탄소 중립 동아리도 생겼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교내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부터 이면지함 설치, 학생들의 의견 수렴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한 19학년 때는 텀블러 사용을 하는 친구들을 아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2년 지금 이 시점에는 교내 텀블러 사용량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텀블러 세척기라던가 우산 털이기를 저희 동아리에서 의견을 내서 관제팀에서 설치를 해주셨는데 그 사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할 때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나서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톨릭대. 환경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기관으로서 가톨릭대학교가 환경부 상을 받은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교육기관이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을 또 운동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잘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톨릭대는 앞으로도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교내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정부가 올해 강한 노동개혁을 천명했죠. 그런데 불안정한 고용 증가와 저임금 고착화로 노동계와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현행 주 52시간 노동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 연공급 중심의 호봉제를 성과에 방점이 찍힌 직무성과급제로의 개편, 파견 업종 및 기간의 확대, 기업의 처벌에서 자율 예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연구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미래세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을 고착시키는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연장근무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에서 건강 과로의 문제가 있어서 가장 큰 지금 대책점이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도 안 맞죠. 지금 현 정부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사업장 내에만 직무성과급을 갇혀 있고 이게 산업업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사실은 고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 즉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가려고 하니 사실은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업무 추진 계획에는 눈에 띄는 두 가지가 더 포함됐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실업급여 감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업무 추진 계획에서 노조에 대한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이후 나온 고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난해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미래노동시장 연구위에서 발표한 권고안으로 발표한 주휴수당 폐지, 그 부분은 꼭 실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부의 노동개혁이 사실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여긴 대통령의 의중을 정부가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노조조합비를 공시한다는 나라가 있는지 이건 이제 유일무이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은 혹은 추진의 흐름 프로세스는 절차는 경영계한테는 현금 주고 노동계한테는 어음 준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당장 2월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어 경영계에도 상당한 임금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임금 교섭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 4대 종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 계속 지금 저희 연대하고 있는데 그거 좀 더 같이 할 예정인 거죠. 하지만 이 또한 정부 여당과 경영계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주교회의 의장이자 수원교구장인 이용훈 주교를 만나봤습니다. 이 주교는 코로나로 신앙에서 멀어졌던 신자들이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길 희망했습니다. 또 신자와 국민에게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주교와의 신년대담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1951년생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토끼를 직접 기른 적이 있거든요. 뭐 토끼의 생산의 그런 걸 좀 바라보면서 올 한해 좀 융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덮친 지 4년째. 이 주교는 아직도 성당으로 돌아오지 못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멀어지신 분들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뭐 미사 참여율에서도 그렇고. 다만 신호들을 통해 교회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주교는 올 한해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라 해서 각 계층의 소리를 들어라. 비신자들의 소리도 들어라. 타종교인의 소리도 들어라. 해서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교는 주교단을 대표하는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사회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12구 참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큰 아픔 속에 계신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또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주교는 가톨릭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틀린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성사 집전하고 교리 가르치면 되지 무슨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 사회는 사회대로 잘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또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주교는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낙태법 공백 사태와 생태 문제, 남북관계 등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이 주교는 신자와 국민에게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는 구절을 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희망을 담보하고 있지만 늘 그 안에 어려움, 난간, 장애물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카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알코올 전문병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카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구성 비율과 진료량, 병상 수, 필수 진료 과목, 의료 인력 등 7개 기준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에게 보다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카프 성모병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에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선정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카프 성모병원은 한국중독연구재단이 설립하고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이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 중점치료병원으로 2004년에 개원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